네, 남북 관계가 급속히 경색이 되면서 여러 갈래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한 야당의 시각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안에 외교안보특위가 꾸려져 있는데요. 이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분이기도 한데요. 신원식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엄중한 것 같은데 북한이 어디까지 치달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이미 뭐 예관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군사적으로 뭐 건강상 개성공단에 군을 주둔시킨다든지, 예. 민경초소 우리말로는 TP죠. 예. 재운용한다든지, 뭐 포병 전선부대의 전투태세를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할 거고요. 또 예고한 대남전단 살포는 아마 우리 측의 전반적인 대북 심리전 재개를 하는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좀 우리 측 반응을 봐가면서 좀 뭐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삐라나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한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이걸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나서지는 못할 거다 이런 전망이시네요, 의원님. 그러니까 앞에 좀 1, 2, 3 해가지고 뭐 그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뭐 목적을 달성을 하면 예. 네 번째는 안 갈 거고 네 번째는 해서 상호 심리전 하면 우리가 워낙 기술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우리 내부의 취약성을 고려하면 우리는 뭐 북한에 삐라가 온다고 해서 크게 그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북한이 자기한테 불리한 행동을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측한 겁니다. 먼저 의원님도 군 출신이시기도 한데 우리 군의 지금 대응 태세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제가 뭐 각오는 밝혔는데 네. 이게 좀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예. 사실은 우리는 이제 방어적 태세라고 북한은 늘 도발을 해왔지 않습니까? 공격. 네네네. 그러면 방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감시거든요. 네. 도발 징후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비행금지 구역이 있어서 네. 우리의 우수한 공중정찰 감시 자산이 거의 운용이 못 돼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대응을 확고히 하겠다면 우선 감시부터 강화하는데 네. 이 부분이 지금 군사합의를 우리 쪽은 북한은 안 지켰는데 우리 쪽은 너무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네. 사실은 대위태세에 좀 허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정찰기도 띄우고 했다고 하는데 이걸로 좀 커버가 안 되나요? 네, 미국 정찰기는 네. 주로 중심 지역 그러니까 북한 후방 지역의 전략 위주로 하고요. 전략 목표. 예. 전선 지역의 근접한 감시는 한국군이 담당해 왔습니다. 아하. 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군이 비행금지구를 해제해서 정밀 감시를 안 하면 전선 지역 도발 감시하는 데는 심각한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하나만 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전에 우리 군이 감지를 하고 이제 미리 카메라를 그쪽에 맞춰놓고 영상까지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언론에 이제 그게 이제 그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네. 물론 요 사례 하나이긴 합니다만 이런 걸 본다면 그러니까 대북 감시가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상에서 감시하는 거는 서부 지역은 평야가 많잖아요. 네네네. 우리 초소에 봐서도 개성연락사무소는 보여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국이 산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의 중요한 도발 군사 표적은 우리 쪽에서 직선으로 바라보는 곳에는 거의 없어요. 산 후사면 북사면에 있거든요. 네네네. 요거는 지상 감시나 해상 감시로 해가지고는 군사용으로 차폐 지역이 생겨서 공중에서 봐야 그 뒤쪽이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이 이제 산 뒤쪽으로 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해 놨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지상에서 망원경이나 지상에 배치된 TOD나 이런 건 안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국민들이 가장 쉽게 하는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은 다 후사면이나 동굴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위에 항공정찰로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개성지역은 또 평평하잖아요. 그럼 의원님, 우리 군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봐서는 빨리 감시를 재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북한이 도발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대응도 하고 경고도 해야 사실은 군사적 충돌이 안 나는 거죠. 북한도
우리를 다 보고 있으니까 도발을 해봤자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북한이 만약 도발해서 성공을 못하면 굉장한 타격을 받잖아요. 근데 의원님 그래서 지금 억제가 되는 겁니다. 억제. 지금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미묘한 지점이 생기는 건데 9.19 군사 합의에 따르면 네. 그 휴전선을 기준으로 어떤 그 남북 그 몇 킬로미터 반경 안에서는 뭐 그러니까 비행기 이런 걸 못 띄우도록 일단 합의가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서부는 대개 20km, 동부는 40km.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사실상 어떤 9.19 군사합의 파기 절차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띄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만일 니들이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 정찰 감시를 해서 니들을 낱낱이 보고 도발을 하면 바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움찔하겠죠, 그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전역을 안 하면 그냥 들어왔다가 그리고 필요하면 도발해도 한국군이 속수무책 당할 거다 생각하면 북한이 하겠죠. 그래서 억제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해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크고 결정적인 것은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그 행동을 안 하게 되겠죠. 이런 태세를 만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태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요.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한미연합훈련 재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근데 또 정반대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나아가서 전략자산을 전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의원님 견해는 어떠세요? 사실은 우리가 싱가포르 그러니까 2018년 6월 12일 이전에는 기본 입장이 연합훈련하고 전략자산 전개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합법적인 행동이거든요. 불법적인 북한의 핵개발과 이렇게 교환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게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북한이 비핵화도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중단을 해준 건데 그래서 이거는 재개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한의 행동을 유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보기에 성급하게 우리가 카드를 버려버린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카드를 재개를 해서 그래야 다음에 북한이 뭐 하면 이걸 또 유보할 수 있게 서로 협상이라는 게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한테 제재 해제 외에는 모든 카드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버려서 너무나 마지막 수단인 제재 해제를 해줄 수도 없고 나머지 그 북한을 대화로 놓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지금 없애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재개하는 것이 향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리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하건 안 하건 북한은 지금 위협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기회에 카드를 재개를 해서 향후 협상에 유리한 레버리지를 갖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외교 안보 라인 뭐 교체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 사항이니까 비록 야당 의원이지만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외교 안보 라인에 문책을 하라고 했는데 저도 뭐 당의 일부로서 거기는 찬성 입장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이나 청와대의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고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장관들이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가져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현실에 입각한 대북 정책 전환을 하시고 그에 입각해서 뭐 필요하다면 인사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에서는 뭐 남북 관계 악화 원인으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요. 왜냐하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왜냐하면 70년간 6.25 전쟁을 포함해서 남북 관계 악화 원인은 북한이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했기 때문에 악화가 된 거고 우리가 악화시킨 적이 없잖아요. 최근에 핵 개발 때문에 결국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 공조를 협의하는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북한이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도 하면서
니들이 비핵화를 위한 성의를 보이면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이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 원칙의 실무 협의틀이 워킹그룹이기 때문에 예. 워킹그룹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이 그 SLBM 그러니까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전망을 하던데 의원님도 그런 전망에 공유하세요? 북한은 모든 카드를 열어놨는데 아마 순서는 이럴 겁니다. 우선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거나 네. 유보하거나 할 거고요. 우선 한국에 대한 위협, 네. 주로 수사적 위협, 그다음에 북한 지역에 군사행동을 하더라도 북한에만 영향을 있는 아까 말한 대로 비무장지대의 군대를 더 정확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우리 지역에 도발은 그다음 수순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향한 그건데 도발인데 위협인데 네. ICBM보다는 SLBM이 이제 조금 사거리나 이런 면에서 덜하기 때문에 SLBM을 하고 또 이제 ICBM이나 핵실험 이런 강도 나름대로 하더라도 스케줄을 마지막 하더라도 단계다. 마지막 단계고 만일 굳이 하자고 그러면 미국 주로 이제 대한민국보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니까 네. 아마 미국의 대선 흐름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고른다 하면 알겠습니다. 8월 이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8월 이후로 전망하시는군요. 근데 그것도 대략 제 생각이니까 마지막으로 통역 차원에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상황 이런데 좀 빨리 국회로 좀 돌아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의원님? 근데 국회는 이거하고 다른 게 아시겠지만은 만약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면 이렇게 했다고 정부가 필요하면 기존 민주주의의 원칙과 기존 국회에서 했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정부가 하고 우리가 과거에 안 하던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당연한 것들을 지금 그나마 야당 몫을 뺏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정부 여당이 이건 야당의 공이 넘은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기타 관행과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지키고 난 뒤에 지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선후관계가 잘못된 주장을 여당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신원식 의원이었습니다.